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T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은 주간 섹션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한의사회 소속 윤정훈 원장과 함께 성조숙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윤정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정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조숙증입니다. 원장님, 그죠? 네. 최근에 성조숙증 진단받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통계를 보면은 2004년에 성조숙증을 진단받는 아이들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2022년에는 17만 7천 명으로 한 6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숫자가. 네, 그 아이들 숫자를 보면은 2004년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이 한 반 정도 줄었잖아요. 네. 출산율이 떨어져서. 네. 근데 성조숙증은 한 60배 정도 늘었으니까 거의 100배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식생활도 그렇고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네네. 천천히 원장님과 함께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조숙증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성조숙증은 쉽게 설명해서 사춘기가 또래보다 빨리 오는 증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한 10살 정도, 네.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 한 12세 정도의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한 2년 정도 빨리 시작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아이는 한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렇죠.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 증상이 난다면.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어떤 증상을 보면 사춘기 증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아이들은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것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체중이 또 많이 나가는 여자아이들은 이제 멍울이 생긴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근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고환이 커지는 것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이건 사실 본인도 잘 모르고 네. 부모님도 이렇게 아이 고환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조숙증 진단받은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가 성조숙증 진단받은 아이가 10명이 있으면 네. 여자아이가 한 9명, 남자아이가 한 1명 정도로 이렇게 좀 남자아이들이 적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어린이 샴푸를 쓰면은. 네. 그래서 또 아니면 몸에서 안 나던 채취가 난다든지 이런 걸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키 큰 사람이 없는데 유독 우리 아이만 반에서 좀 키가 크면은 아이고 이제 키 커서 좋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성조숙증인지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의 정서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성격이 밝던 아이가 갑자기 막 어두워진다든지 막 부모님한테 막 대든다든지 네. 막 짜증내고 예민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사춘기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 성조숙증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아이가 시간 지나면 어른이 되는데 빨리 사춘기가 시작되는 게 그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성조숙증이 아이들의 건강을 막 위협하는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성조숙증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일찍 크고 빨리 성장하니까 네. 성장도 빨리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작게는 한 5cm, 크게는 한 10cm 정도 본인이 클 수 있는 키에 비해 덜 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키도 그렇고, 그다음 정서적으로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슴이 너무 발달하고 생리를 시작해버리면 아이가 혼란스럽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뭐든지 때에 맞춰서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성조숙증의 원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장님 어떻게 이걸 좀 네, 분석이 뭐 됩니까? 가장 큰 거는 가족력이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그 사춘기 때 그 또래들보다 빨리 사춘기가 오면은 우리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한 7, 80%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소화 비만, 아이가 살이 많이 쪄 있으면 보통 여자아이들은 한 30kg, 남자아이들은 한 40kg 정도 되면은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화 비만이 되면 사춘기가 빨리 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반대로 그 체지방이 낮은 운동 선수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운동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평균적으로 초경이 한 반년 정도 늦다고요. 그래서 체지방과 성조숙증이 관련이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빨리 자란다. 아니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되면 빨리 자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의원에서 성조숙증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그 성조숙증 진단받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에 거부감이 있는 부모님들이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양방에서 이제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으면서 네, 그게 그러니까 초경은 좀 늦춰지는데 그래도 키가 잘 안 자라서 키 크는 치료를 또 한의원에서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한의원에서는 이제 성호르몬 분비를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성장판도 좀 늦게 닫히게 하고 그다음에 키도 잘 클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처방합니다. 네. 그래서 초경을 좀 늦춰가지고 애들이 키 클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고 네, 그리고 더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성조숙증이 키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역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초경을 시작하면은 키가 안 크겠네요, 그죠, 원장님?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보통 네. 예, 초경 시작하고 한 2년까지는 평균 한 4, 5cm 정도 크거든요. 근데 성조숙증으로 아이가 막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때 생리 시작하고 막 키도 150도 안 되는데 이제 성장이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생리를 일찍 시작했다고 해도 한의원에서 최대한 이렇게 성장판이 천천히 닫히게 하고 이렇게 키를 잘 컸는 치료를 받으면은 4, 5cm보다는 좀 더 크게 그래도 많이 크면 8cm도 더 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빨리 초경을 시작했다고 해도 치료를 받으시면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키는 다 컸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이것은 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의원에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조숙증에 피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아까 소화비만도 말씀드렸지만 체지방률이 높으면 성장이 빨라지니까 고열량의 살이 잘 찌는 아이스크림 같이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애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다 이런 거 많이 사 먹으니까 집에서라도 좀 안 먹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작용할 수 있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 있거든요. 네. 두유, 두부, 콩나물 같은 거는 아예 먹지 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적게 먹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자극적인 매운 음식도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성조숙증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게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떨어지니까 성조숙증도 예방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일찍 자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일찍 자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면은 좀 더 성조숙증 예방이 되고, 네. 반대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휴대폰 보면서 늦게 자고 이렇게 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네.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야 성조숙증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장님 한의원에서는 이 관련해가지고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찾아오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들 일단 기본적으로 양방에서 호르몬 치료 받는 경우가 많아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키가 안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성장을,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늦추는 주사니까 그 키가 안 크기 때문에 그 키는 좀 한의원에서 크고 싶다 해서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게 키하고 연관되니까 그렇죠. 그 관련해서 많이 좀 찾아오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한의사회 윤정훈 원장과 함께 성조숙증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